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세상. 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밀접한 질문이잖아요.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분자 세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거죠. 네, 그 해답은 말이죠.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. 자, 기기 분석이라는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수사 기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전기화학이라는 건데요. 이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아주 정밀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화학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에요.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. 네, 맞아요. 우리가 매일 쓰는 배터리랑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특별한 배터리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용액 속에 있는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먼저 두 개의 다른 금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전자를 내놓고 다른 쪽은 전자를 받게 돼요. 이 전자들은 외부 전선을 따라서 흐르겠죠? 근데 이것만으로는 회로가 완성되지 않아요. 바로 이때 염다리라는 게 등장합니다. 이 다리가 두 용액 사이를 연결해서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이온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전선으로는 전자가, 염다리로는 이온이 흐르면서 비로소 완벽한 전기 회로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 흐름에서 측정 가능한 전압, 즉 결정적인 단서가 생겨나는 겁니다. 갈바니 전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인 전해 전지랑 비교해 보면 딱 좋아요. 갈바니 전지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전해 전지는 반대로 전기를 사용해서 억지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완전히 반대죠?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측정하는 이 전압값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화학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 힘 자체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죠. 네, 바로 이 네른스트 방정식이 전압이라는 단서를 농도라는 구체적인 정보로 바꿔주는 뭐랄까 마법의 열쇠 같은 겁니다.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?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물질의 양은 알게 됐어요. 근데 그 용의자의 정체는 뭘까요?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. NMR,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분자용 MRI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우리가 병원에서 MRI로 몸속을 들여다보듯이 NMR은 분자 내부의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술이거든요. 이렇게 강력한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아니에요.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자들의 통찰과 실험이 쌓이고 쌓여서 탄생했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노벨상까지 받게 된 거죠.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. 먼저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으로 분자 안에 있는 작은 자석들, 그러니까 원자핵들을 쫙 줄을 세워요. 그런 다음에 라디오파로 살짝 툭 건드려서 반응을 보는 거죠. 이때 핵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보내는 신호, 바로 거기에 모든 구조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. 네,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. NMR이 주는 정보는 모든 분자마다 완전히 고요하거든요. 그래서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절대로 다른 분자랑 헷갈릴 수 없는 확실한 신원 확인서가 되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분자죠. 바로 에탄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NMR 스펙트럼이라는 이 지문에는요, 세 가지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요. 신호, 즉 피크가 어디에 있는지, 얼마나 큰지,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. 이 세 가지만 알면 분자 구조라는 퍼즐을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자, 에탄올 구조를 한번 보세요. OH 그룹에 붙은 수소, CH2 그룹에 붙은 수소, 그리고 CH3 그룹에 붙은 수소. 이 세 그룹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NMR 스펙트럼에서 각각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두 번째 단서, 바로 피크의 면적, 즉 적분값을 볼까요? 스펙트럼을 보면 이 피크들의 면적 비율이
정확하게 1대 2대 3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각 그룹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. 마지막 단서인 이 갈라짐은 정말 재밌습니다. 이걸 N+1 규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어떤 수소 그룹의 신호는 바로 옆에 이웃한 수소가 몇 개 N이냐에 따라 N 더하기 1만큼 갈라져서 나타나요. 마치 옆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소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이제 우리가 모은 두 가지 강력한 단서들을 하나로 합쳐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.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. 전기화학은 얼마나 있나 라는 양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요. NMR은 어떻게 생겼나 라는 정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. 결국 우리의 탐정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. 한 가지 기술로는 양만 할 수 있고 다른 기술로는 정체만 할 수 있지만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미지의 분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이런 기술들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한 약을 만들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더 혁신적인 재료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질과 안전을 바로 밑에서 지탱하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. 분자의 세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인류. 과연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미래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게 될까요?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